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달러가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달러 패권이라고 하죠. 달러의 위상이 마침내 무너지는 것 아닌가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달러 사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죠. 왜 달러를 지금 살려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대체로 세 가지 말씀들을 하세요. 첫 번째, 너무 많이 내린 것 같다. 두 번째,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원화보다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조금 낫지 않겠나요? 세 번째는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세상이 하도 수상하고 불안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세 번째는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쨌거나 달러가 예전만큼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지는 못한 듯 합니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드릴 거고, 그렇다면 앞으로 달러 정말 이대로 무너지는가? 그 말씀도 좀 드리겠고요. 세 번째, 최종적으로는 달러 지금 사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달러 마침내 무너지나요?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자, 그렇다면 달러 마침내 무너지나요? 이 같은 걱정이 왜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각국 정부에서는 다양한 외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달러는 말할 것도 없고 유로화, 엔화 등등의 외화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같은 전 세계 각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 통장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하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2020년 지난해 국제통화기금 IMF 보고서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자, 달러 비중이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60% 이하로 추락한 이 사건은 25년 만에 최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놀라운 보고서죠. 그죠?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반대로 유로화죠. 유로화는 21.2% 차지하는 비중이 6년 만에 최고 기록. 엔화도 6%, 전 세계 외환 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로 무려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유로화와 엔화와 비해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 거죠. 60% 이하로 무려 25년 만에 추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러가 이대로 마침내 무너지나 이런 걱정들이 나오는 거죠. 우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원인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코로나 이후 제로금리 정책 미국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금리는 돈의 가치입니다. 금리가 높으면 돈, 몸값이 아무래도 비싸지는 거죠. 그런데 제로금리를 쓴다는 것은 돈값이 그만큼 하락했다. 액면 그대로 이야기하면 돈 가치가 별로 없다. 제로금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이 첫 번째 원인. 두 번째는 헬리콥터 달러라고 표현될 정도로 엄청난 돈을 풀었죠. 특히 미국이 어마막대한 돈을 풀었죠. 지난해 미국의 트럼프 정부 그리고 올해 바이든 정부를 합치면 최근에 바이든 정부가 부양책을 하겠다 수천조 원에 이르는 그것까지 다 합치면요. 미국이 돈을 풀었거나 또 풀 예정으로 있는 금액을 합하면 한국 원화 기준으로 1경이 넘습니다. 엄청난 돈을 풀었죠. 그러니까 달러가 엄청난 돈이 풀렸고 또 풀릴 예정이니까 달러 가치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세 번째는 디지털 위안화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중국의 공식 화폐, 즉 위안화와 연동되는 디지털 화폐. 자, 이것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와는 다릅니다. 즉 디지털 위안화는 가상화폐가 아니라 중국 정부의 공식 화폐 위안화와 연동되는, 즉 법정 화폐와 연동되는 디지털 화폐다. 자, 이 디지털 위안화를 내년 2022년 2월 달에 공식 출범한답니다. 중국에서. 자, 그렇다면 종이 돈의 가치가
얼핏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죠. 그 가운데서 달러가 엄청나게 풀어졌고 또 중국은 미국과 쌍벽을 이루는 경제 2강이니까 그 영향 때문에 달러화가 조금 약세에 영향을 준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죠. 네 번째는요. 달러 약세, 비트코인 급등, 즉 달러가 약세이니까 달러가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오르는 이유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비트코인이 급등하니까 상대적으로 종이화폐, 법정화폐의 대표적인 달러가 떨어지는 상대적인 효과도 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네 가지 원인 정도가 최근에 달러 약세의 배경이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달러 정말 무너질까? 이 같은 우려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붉은 청어에 속지 말아야 한다. 이때의 붉은 청어는 조금 속임수 같은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약해 보이는 듯 하지만 달러 패권이 무너지는 것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 한 서너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다른 통화 대비 과다 공급, 즉 한국 원화에 비해서도 한국 정부보다도 미국 정부가 엄청난 달러를 풀었죠. 돈을 많이 풀었다라는 거죠. 또 유로화 대비해서도 마찬가지고 엔화 대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다른 통화 대비 과다 엄청나게 공급을 했으니까 일시적으로 당연히 기계적인 현상에 따라서 각국 정부의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자동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거는 기계적인 현상인데 이것을 너무 과다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그 증거로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안정되어 있다. 자,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안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금리를 빨리 인상해야 되는 가능성이 아무래도 떨어지죠. 따라서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현재와 같은 제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더 오랫동안 남아있다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달러 가치가 앞으로도 당분간은 약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다. 당분간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디지털 위안화 정책으로 선회했다 중국이. 이 이야기는 거꾸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종이 돈 기준으로는 달러의 위상을 중국 정부 위안화가 따라갈 수 없으므로 디지털 위안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 아닌가. 즉 이것은 달러의 위상을 그대로 반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최근에 달러의 위상 이대로 무너지나 라는 우려는 상당히 과대 포장된 것이다. 속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달러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잎사귀는 바람에 흔들거릴지 모르겠지만 나무 자체는 흔들거리지 않는다. 뿌리 깊은 나무는. 달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제1의 기축 통화였죠. 또한 달러는 세계 제1의 경제 대국 미국의 통화입니다. 이처럼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가지가 흔들릴지언정 나무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흔들려 보이는 것은 나무 가지일 뿐이지 나무 그 자체는 아니다라는 거죠. 몇 가지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중국을 지금 미국은 엿먹이고 있습니다. 즉 엄연한 경제 패권 국가가 바로 지금 미국이라는 사실 확인. 두 번째는요. 2020년 코로나 이후에 각국 정부가 달러 스와프 요청을 굉장히 세도했죠. 앞다투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달러 스와프, 달러와 언제든 마이너스 통장처럼 언제든 달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정을 체결해 달라. 각국 정부의 달러 스와프가 미국을 향해서 엄청 많이 세도한 이유, 바로 미국의 달러 위상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2021년 올해 세계 주요국에서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했습니다. 자, 이것은 세계 경제의 변동성에 대비하는 차원인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달러가 상당히 안전자산이다라는 인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달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1등, 2등은 일본과 중국인데요. 일본은 1조 2,500억 달러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 중국은 1조 1,000억, 1,0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올해 들어서 미국 국채, 즉 안전자산인 달러를 많이 매입했다. 자, 이 같은 이유는 즉 세계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즉 달러의 위상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달러 지금 사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제가 앞서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달러가 예전에 그 막강한 달러가 아닌 것 또한 사실입니다. 즉 예전의 달러가 아니다라는 거죠. 몇 가지 이유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국을 계속 미국이 엿먹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팩트를 말씀드리면 중국의 급부상, 중국의 경제 위상의 급부상을 미국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의 사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슬라 자동차의 일론 머스크. 자,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아주 칭송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최근 중국에서 테슬라 금지령을 내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공무원과 군인, 중국의 그리고 항공회사 등 민감한 산업에 종사하는 중국 국민들은 테슬라를 타지 마라 라는 금지령을 내렸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왜 그랬느냐 하면 테슬라는 인공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차인데 자율주행을 하려고 하면 많은 정보들을 수집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테슬라가 수집한 정보가 미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이유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미국이 중국 기업 하웨이를 때릴 때 사실상 하웨이의 영업을 문 닫게 할 때 그 이유와 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웨이 때리기에 대한 보복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당사자인 테슬라가 상당히 걱정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의 미래는 위대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중국은 미래에 가장 큰 경제 번영을 누리는 국가가 될 것이다. 이것은 거의 아부 발언이죠. 즉 테슬라가 어떤 회사입니까? 전 세계를 대표하는 혁신 기업입니다. 전기자동차. 혁신 기업, 전 세계를 대표하는 혁신 기업 또한 미국을 대표하는 혁신 자동차 기업이죠. 그 CEO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이처럼 칭송한다. 자, 역으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중국은 상당히 경제 규모가 커졌다. 자, 그 사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2020년 지난해 테슬라가 전 세계에서 판매한 전기 자동차의 30%는 중국에서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중국이 만약에 테슬라 자동차 판매에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것이 지금 현재의 중국의 위상, 어쩔 수 없는 팩트다. 한국의 수출 1위 국가도 중국입니다. 이것도 팩트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의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입장에서 수출 1등 국가가 중국이니까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국면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어중간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국의 경제가 계속 급부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위안화가 오를 것은 아닙니다. 중국이 위안화 정책보다는 디지털 위안화 정책으로 선회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듯 중국 경제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위안화 가치도 물론 조금 오를 수 있겠지만 중국이 목표하는 것만큼 오르기는 힘들다. 대신에 위안화보다 유로화 위상이 강화될 것 같은데 더 세질 것 같은데 그건 역시도 유로화의 상대적인 달러 약세가 예측되는 국면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달러 지금 사도 되나요? 라는 질문은 달러가 마침내 무너지나요? 라는 질문과 서로 있는 건데 장기적인 전망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약세, 유로화 강세가 계속 유지되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지고요.
그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영원한 제국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로마, 영원한 국가 로마, 영원하지 않았죠. 또 오래전에 해가 지지 않는 영국, 해가 졌죠. 또 그렇다면 지금의 미국, 마찬가지겠죠. 그 때가 언제인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 영원한 제국은 없다. 이것은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미국의 달러 위상의 변화도 당연히 있겠죠. 두 번째는 공짜 점심은 없다. 앞서 우리가 쭉 보았듯이 헬리콥터 달러 반드시 대가는 치른다 라는 거죠. 언제 대가를 치룰까요? 지금과 같은 거품 경제가 연착륙을 하느냐 경착륙을 하느냐 앞두고 있습니다. 즉 돈을 이제 거두어 들여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경제에 어떤 충격을 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이 같은 거품 경제가 앞으로 연착륙을 하느냐 경착륙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장기적인 달러 위상, 달러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까지는 최소한 현재의 달러 위상이 이제 마침내 무너지나 라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약세가 계속 전망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클로징입니다. 달러 정말 지금 사도 되나 즉 투자해도 되나? 저는 달러를 환차익, 달러 투자하는 측면에서 생각할 때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회? 앞서 말씀드렸죠. 달러 발작, 즉 달러가 급등할 때가 있겠죠. 달러가 급등할 때는 달러가 안전자산이니까 전 세계 경제가 불안할 때, 어떨 때? 바로 거품 경제가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을 하면서 금리 불안, 또 금리 인상 등등으로 인한 금리 변동성, 즉 경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달러가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급등, 그죠? 자, 그때 만약 그랬다면 지금 달러 약세 때 사두었다가 그때 단순하게 생각하면 팔면 이득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달러 투자가 득보다 실이 큽니다. 예컨대 제가 딱 한 번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기회를 귀신같이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특히 전문인도 아닌 개인들이 말입니다. 달러 투자가 득보다 실이 크다라는 몇 가지 이유. 첫 번째는요, 마음고생만큼 크지 않습니다, 수익이. 지금도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분들이 가끔씩 계신데 그분들 달러가 떨어져서 지금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환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과 다릅니다.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오르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즉 미국 입장에서도 강달러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출 국가잖아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강달러가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 그래서 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심지어 주식처럼 그렇게 많이 오르고 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1200원대 지금 1100원대 이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 마음고생만큼 수익 자체가 크지 않다는 거죠. 또 환전 수수료 등등을 감안하면 손해날 가능성도 큽니다. 또한 두 번째, 가지고 있으면 달러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자가 나옵니까? 이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동안에 수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달러를 가지고 있겠다, 또한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생활상에서 필요, 즉 미국에 가족들이 있거나 또 미국 출장이 잦거나 하는 생활상의 필요를 제외하고 나면 정말 투자 목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닥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러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제 결론, 달러에 대한 탁월한 선택, 자주 말씀드렸지만 달러 대신에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낫습니다. 예컨대 미국 주식, 그 다음에 미국 ETF 또는 해외 펀드에 가입하실 때 언해치, 해치와 언해치는 아시죠? 해치는 환해치, 달러 변동성을 제거하는 펀드를 이야기하고 언해치는 달러 변동성을 제거하지 않고 환이 움직이는 그대로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이 언해치인데 지금 달러가 떨어질 거 앞으로 달러가 오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해외 펀드 가입하실 때도 언해치 상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차라리 낫겠죠.
그래서 달러에 직접 투자, 직접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것. 또한 대부분 이제 목돈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달러를 바꾸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차라리 달러를 바꾸지 말고 년 4% 내지 5%의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안정형, 안정추구 자문형 달러 ETF 상품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달러가 오를 때 더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은 달러 마침내 무너지나라는 제목으로 달러 지금 사도 되나요? 라는 질문들에 답하는 시간으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돈 파는 가게는 조금이라도 돈 되는 정보, 유익한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